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와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요즘 제도와 혜택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 혼동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지하철 무인승차가 폐지되고 연령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대한 건데요. 슬슬 이 얘기가 나오는 도시가 서울시와 대구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많은 혜택들이 줄고 생계에는 부담이 더해지는 요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뒤에 지원과 혜택에 대한 제도 변경 내용도 다루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을 먼저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도시철도 운임 100% 할인 규정이 있는데요. 서울지자체와 대구지자체 등에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건데요. 최근 제가 다루었던 서울시의 시범사업인 안심소득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와 다른 곳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이 요즘 이슈죠. 문제가 있는 연금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야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연금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기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좋은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슈가 되지만 결국엔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구조를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여당도 함께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되었을 당시 노인 인구 비율은 5.9%였지만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당장 25년부터 20%, 50년에는 약 40%가 될 상황이라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철도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우선 서울시에서 만약 만 65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최대 524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도 보장이 안 되고 정년도 빠르면서 기초연금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게 앞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지하철 요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이용 도입도 고려한다고 하니 노인복지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바로 대구광역시의 얘기인데요. 이제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에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와 마을 버스를 횟수 상관없이 무료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월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회 이용 가능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에게는 무료 환승 최대 20회가 자원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를 검토 중이며 인제구는 65세 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데요. 연간 23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예고했다고 하니 지원금 지급 발표를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분기별 4만 원씩 연간 16만 원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성시는 전시민 무상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3년 올해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8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지원을 받으시려면 카드 발급이 필요하고요. 안성 시내에서의 농, 축협 전지점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4월 이후 공지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평군 소식입니다.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4만원에서 연간 16만원 한도의 교통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1월부터 농어촌 버스가 남녀노소 전부 무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남 하동군은 청소년 버스 요금을 인하했고 추후 추가 인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발표했고요. 단 신청이 필요하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용인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기타 일부 지역들도 택시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 한번 꼭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서울시와 대구시의 교통비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그 외 지역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며 바꿔나갈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도 매일 바뀌고 발표하는 내용이 많아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교통비 관련한 내용 간략히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최신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임영웅 씨 노래도 많이들 듣고 계시죠? 쌀쌀한 겨울에 듣기 좋은 감미로운 목소리라서 저도 자주 듣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들으려고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 가수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 이걸 노리고 악용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얼마나 교묘하게 수법들을 사용하는지 오늘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 자녀분들과 주위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미김미 소식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이제 모르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워낙 다양한 수법으로 계속 바꿔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당할 수 있는데요. 이 수법이 이제는 점점 사람의 기호나 감정까지 이용해가면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그 수법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심지어 대중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악용한 사례였는데요. 이런 수법까지 보통 아무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한데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전화, 문자 스미싱, 택배사 문자 스미싱, 그리고 건강검진 스미싱 등이 있겠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이고요. 최근에 설 연휴에는 선물, 택배 배송 확인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도록 해서 돈을 탈취해가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하셔서 매번 명절 때 문자로 오는 인터넷 링크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교묘하게 꼭 눌러야 할 것처럼 내용을 보낼 텐데요. 절대 누르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 다운 설치 후 확인해 주세요.
주문한 상품이 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는데요. 마치 주소를 입력하지 않거나 눌러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택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해서 누르는 것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누가 택배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거나 시키신 물건이 없으면 절대 누르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또 자녀분들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들 연말정산 끝내셨죠? 이 연말정산이 결과가 나왔으니 확인하라는 문자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꼭 알고 계시고 누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택배사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보다 훨씬 기승을 부리는 사기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강검진 관련 내용 사기 문자였습니다. 무려 최근 스미싱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건강검진 관련 내용의 사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기존 수법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또 수법을 바꾼 겁니다. 특히 본인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교묘한 수법인데요. 이 스미싱 문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종합검진 건강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고 하며 인터넷 주소가 같이 오는데요. 이 주소를 누르면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리고 심하면 은행 어플도 해킹해서 내 돈도 털어간다고 합니다. 또 마치 공단에서 검진 대상이라고 검진하라고 하는 안내 문자도 사칭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문자는 인터넷 주소가 없고요. 전화번호만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인터넷 주소는 누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 전화번호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은 항상 하셔야겠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무슨 전화번호인지 나오니까요. 모르는 번호는 다시 전화 걸거나 누르지 마시고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주위 분들께 물어보셔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수법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방법들을 넘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와 노래 파일을 악용한 수법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임영웅 mp3 무료 파일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임영웅 mp3라고 적힌 파일에 악성 앱을 심어놓고 이걸 무료로 받으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럼 악성 앱이 내 휴대폰에 설치돼서 내 휴대폰에 있는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가고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돈을 탈취하는 수법인 거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문자보다 이런 파일이나 SNS, 메신저를 이용한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도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이트는 마치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이 꾸며놓고 결제를 하면 돈만 빼가고 물건을 안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아시는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가수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내용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많이들 요즘 음악 파일과 동영상도 공유를 하실 테니까요. 이런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수법에는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말고도 트로트를 이용한 수법도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유명 트로트 가수와 노래 제목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에 방문하기도 하고 음악 파일을 다운받으면 악성 앱이 깔리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수법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데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시키고 악성 앱이 깔리게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료라고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노래, 드라마, 파일들을 이용할 때 신중하셔야겠고요. 웬만하면 이런 인터넷 주소나 링크 그리고 앱이 자동으로 깔리는 것은 눌러보지 않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또 요즘 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죠. 이 관련 과태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문자도 꼭 해당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싹 털어갑니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나 교통신호 미준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더라도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요.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점점 더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김 미소식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김미김 미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인데요. 아주 중요한 정보이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은 잘 몰라서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면허증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시니어님들뿐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위 자녀분들과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정보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모르는 장소에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잘 모르고 실수로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 즉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서 명의자와 상관없고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직접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기록도 남지 않고 벌점도 쌓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범칙금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바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위반 당시 운전자가 처벌되며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고지서 내용을 보고 헷갈렸던 적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속도 위반,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 고지서를 보시면 범칙금 납부 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 시 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죠. 고지서가 온 것부터가 마음이 쓰린데 그래도 고지서 내용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범칙금 납부 시 금액이 보통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지? 그냥 싼 걸로 내야지 하고 범칙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위반 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되는데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 관련 불이익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칙금을 내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 10,000원 정도 싼 금액으로 적혀 있지만요. 단순히 생각하시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불이익 폭탄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큰일이겠죠. 그래서 집에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온다면 지금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셨으니 꼭 기억하시고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태료 정도에서 끝나면 참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도 쌓이게 되죠. 벌점은 40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벌점 40점이면 40일이나 면허정지가 되는 거죠. 60점이면 60일, 2달이나 되는 건데요.
이렇게 면허 정지가 되면 생활하는데도 불편감이 크겠죠. 만약 벌점이 더 쌓여서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2년간 201점, 3년 동안 270일 이상 쌓여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벌점이 누적된다는 건데요. 원래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전부 없어집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소멸이 되는 시점이 3년으로 확대되는데요. 3년이나 누적되기 때문에 더 누적되기 쉽고,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 작은 벌점도 계속 쌓여서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 40점 이상이 되지 않게 과태료로 납부하시고 이 벌점 관리도 하셔야겠는데요. 누가 벌점 그렇게나 받으면서 운전하나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말 많이 생겼죠. 잘 모르는 동네에 운전하다가 금방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 속도를 변경 못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도 벌점 10점, 운행 중 밖으로 물건을 던져도 10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에도 10점인데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도 10점입니다. 타번만 벌점 받아도 벌써 40점이 되죠. 또 벌점 15점 항목은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정규속도 20에서 40 사이로 속도 위반을 했을 때입니다. 다음은 벌점 30점 항목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운전 적발이 되었을 때,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그리고 정규속도 40에서 60을 넘게 속도 위반했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벌점 부과 점수가 높아서 금방 벌점이 쌓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누적되지 않고 한 번에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처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쌓인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이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하셨겠지만 제 주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설명해서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운전했을 때 안전운전 보상으로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무위반, 무사고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요. 그럼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건데요. 혹시 나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될 상황에서 이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10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하겠지만 신청이 필요한데요. 신청 과정이 정말 간단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직접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먼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 확인해 보시면 교통민원 24 이파인이라는 앱이 보이실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하시면 메인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보일 텐데요. 이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인증 과정만 거치면 거의 끝나는 건데요. 상단에 4가지 인증 방법 중 하나,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되고요. 인증을 완료하면 다시 메인 어플 화면이 뜨죠. 메인 화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신청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신청이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고 쉬우시죠? 하지만 어플을 찾고 설치하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려 40점이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특혜 점수가 부여되는 건데요. 이 특혜 점수는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을 상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건데요.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치는 경우에 처분 벌점을 감경시켜주는데요. 이것 또한 무려 20점이 감경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를 이미 처분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에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치면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오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에 따른 처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벌점을 감경받을 일이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일이 없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미김 미소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알차고 발빠른 정보의 김미김 미소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화된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거리를 나가보니 야당에서 난방비 지원으로 민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현수막을 통해 알 수 있더라고요. 이럴 때 정부가 주는 특별 혜택들 잘 알고 쏙쏙 챙기시면 부담을 덜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새롭게 발표한 최근 대책과 각종 지자체 정보까지 전부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마 오늘 제 영상 하나면 최신 정보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난방비 관련 제도 내용은 2월 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런 제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될 내용은 생각보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락된 대상자가 작년만 해도 40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나도 혹시 될까 생각되시면 꼭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배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한다는 건데요. 지원 대책도 더 추가하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일반 가구는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친환경 정책도 발표되었으니 오늘 잘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을 87% 줄일 수 있고 연간 난방비도 최대 44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올해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이 혜택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보일러 가격은 저렴한 제품도 60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소득층은 경동 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60만원이 넘어도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두 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내용이니까요. 각 회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관할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도여서 보일러 대리점에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물어보시면 더욱 빨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치하실 때 꼭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일반 가구 지원금이 10만원이라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44만원 절감에 이 지원금까지 대략 50만원의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거기에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이라고 하니 집안에 오래 쓰신 보일러가 있으면
오늘 영상의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관련 내용입니다. 난방비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최대 592영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원래 144영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었죠. 여기에 추가로 448영원, 즉 대략 45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존 급여, 형태별로 받았던 지원금에 최대 592영원 추가 요금 할인을 해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448영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누락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데요. 내가 대상자인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어마어마한 난방비 폭탄이 실제로 다가온 만큼 꼭 신청하셔서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지원금과 지원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게 총 300억 원의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1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특별 난방비 지원 내용입니다. 서울 937개 복지시설에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든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차등 지원하며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난방 취약계층이 대상자고요. 난방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가 해당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에 각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18개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 지역 아동센터에는 각각 40만 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대략 4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1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총 13, 41가구가 대상으로 2월 중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시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인 분들 12만여 가구와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수급자 가구나 디딤돌 안전소득 대상 가구는 10만 원을 지급받고요. 복지시설의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전시 동절기 지원 내용입니다. 대전시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월 말까지 한부모 가족인 약 4형 가구에 22만 원의 월동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는 11만 8천 원에서 27만 8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름 보일러를 쓰는 가정에는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6만 가구에게는 평균 8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절기 기간에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취약계층 고령자와 한부모 가족에게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며 충청북도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난방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지자체의 긴급 지원 정책과 대상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발표할 곳들도 있다고 하니
꼭 필요한 내용이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혜택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거의 난방비 정책들의 총정리 영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난방비 지원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이런 긴급대책 지원 내용 외에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 하니 소식이 들리면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김 미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